저희 세미나에서는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와 평화 통일에 대한 관련해서 주제에 한정해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들의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에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죠. 그런데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과 대립이 심화되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 대화가 단절된 것은 윤석열 정부 이전부터 오래된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에 남북이 판문점처럼 평양선언 많은 공동선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을 한 것도 사실인데 1919년 2월에 열렸던 북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남북관계도 동시에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남북관계가 냉각이 되면서 그 다음에 2010년 6월 16일 북한은 남북관계가 진전이 없자 개성공단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그런 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초기 과정에서는 잘 풀리던 남북관계가 하노이회담 결렬되고 남북 공동사무소가 폭파되면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 이 새 정부는 민주적인 정부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중요시해주는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탄생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체 무력 도발 불령, 효율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 기반 구축이라고 하는 그러한 3대 원칙 하에 담대한 구상이라는 통일 정책의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이는 지난 시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흡수 통일 정책하고 연장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관계가 풀리기가 어려운 그런 통일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틈만 나면은 북한 정권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응징과 대비 태세를 강조하고 북한 지도부의 핵위협 강화 발언에 대해서 북한 정권의 종말을 경고하는 등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유화적이고 대화를 유도하는,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그 발언을 해도 남북관계가 풀리기 어려운데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한미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발언을 이렇게 강경 발언을 하다 보니까 남북관계가 풀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이 헌법에 이것은 핵 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 발전을 고도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하는 것은 핵 비핵화와 관련해서 남북관계가 그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런 국면에 돌입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는 그동안 늘 남북관계의 중요한 대화의제였던 비핵화가 이전 시기와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전환이 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후에 미국과 유엔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 제재를 하면서 북한이 매우 대외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북한과 소련이 군사 협력을 하게 되고 또 군사 협력을 아무리 제재하려도 소련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이전과는 좀 어느 정도 그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돌파구가 열린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과 대만이 양안계를 둘러싸고 미중 간의 대립과 군사기가 고조되면서 이러한 그 긴장 관계가 한반도에도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조성되고 있어서 우리 남북 간의 관계에도 군사적 그런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중국과 대만에 만약에 전쟁이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한반도에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그 우려까지 낳는 그런 그 대외적인 환경에 저희들이 놓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과 후보들을 중심으로 지금 남북관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남북관계를 둘러싼 재반 정세는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결코 바람직한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여 한반도의 평화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22대 국회의원에 참여하는 정당들 그리고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공약집에는 4대 비전으로 민생회복, 미래성장, 민주수호, 평화, 보건 그 4대 비전의 하나로 제시했고 10대 핵심 과제에서 10번째로 마지막 그 장에서 전쟁 위기를 막고 평화를 다시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좀 내용을 더 살펴보면은 주변 4강 외교의 재편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외교 구현, 초당적 대보 정책의 틀을 마련해 비핵화 평화 구축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여 평화와 경제적 국위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다음에는 9.16 군사합의 이행 촉구와 남북 군사운동위원회 가동 추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대화, 남북대화 추진, 남북한 소통 채널 복구를 약속하고 지속 가능 통일 국민협약회를 추진하여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교류 협력의 재개와 인도주의 협력을 촉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세 가지 공약에서 특별하게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은 지속 가능 통일 국민 협약위원회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동안 남북 관계가 수많은 정상들 간의 합의와 설언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지속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북 상황을 뚫을 수 있는 그런 그 기구로 지속가능 통일 국민 협약위원회를 제시했는데 이 내용은 아직 설명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은 이것은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그 조직 구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향후 남북 관계에 돌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그 지난 문재인 정부 사이에 남북 관계가 어렵게 된 그 과정에 대한 반성과 분석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남북 교류 협력 재개와 인도주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했지만 유엔 제재의 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에 대한 이런 그 지난 시기에 우리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은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서 기호 1번 여당이 국민의힘은 공약집에서 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라는 10대 공약을 제시하고 8번째 글로벌 중축 국가 구현이라는 항목에서 자유평화 한반도를 약속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북한 일탈 준비를 조속하게 지원하겠다. 이산가족 납북자 가족의 고통의 목소리를 기울이겠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위해 통일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통일 준비를 본격 추진한다.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지속 견지한다. 이런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공약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시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와 동일선상에 놓인 것으로 보여지고 약속대로 악화된 남북관계 해법이 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의 일방적인 그런 내용이어서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
그리고 한반도 상황을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관계 법령을 엄중히 지켜낸다고 주장하여 여당으로 정부의 통일 정책을 선도적으로 견인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난 시기에 즉 민간 교류의 많은 부분에서 그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는 진행이 안 되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일정 정도 민간단체 중심으로 남북 대화의 창구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체 남북관계의 그 접촉이나 대화나 창구를 대해서 그 규제하는 그 지금 상황이어서 그런 것을 그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지금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총선 공약은 더 나은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한 10대 공약에서 마지막 공약의 10번째 이 한반도 평화 통일에 관한 그런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좀 보는 사람들 알고 충분하게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기 어려운 친구도 있는데 좀 일반적인 그런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의힘 비례정당의 미래 총선 공약은 지금 그 국민의힘과 대동 소위한 그런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이런 내용으로 사실은 이거는 남북관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비례정당에서 지금 여론조사 잘 나오고 있는 조국신당은 총선 공약으로 민생카드 공약이 5개 나오고 정책 공약 5개 나왔지만은 창당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통일 관련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밖에 녹색정의당, 진보당,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기존의 이제 진보당 계열이나 새로 나온 제3의 정당들도 총선 공약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그 찾아봐도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없어서 평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정당에서 제시한 공약 말고 총선 통일 관련 공약을 추진할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를 선정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의원 후보군에 주로 이제 비례대표 후보가 중요한데 먼저 지역구 후보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는 지금 전주에 정동영 후보 통일부장관 출신이죠. 그리고 전남 해남 완도의 박지원 후보도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회 정보부장 출신이고 남북관계에 관여한 그런 그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하남을 지역의 김영만 후보는 백범 김무성 선생의 증손자하고 미국에서 정착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만 후보가 젊은 후보인데 그 백범 선생의 통일서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이제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될 그런 후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에는 서울 용산 지역의 권영세 후보가 통일부 장관 출신인데 이 권영세 후보가 통일부 장관을 거의 2년 가까이 했는데 이 임기 중에는 남북관계가 전혀 진척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의 박진 후보도 외교부 장관 출신인데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미일 군사동맹 위주의 그런 외교 정책이어서 남북관계가 별로 진척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후보들을 보면은 더불어민주연합에는 위성락 전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러시아 대세를 역임한 그 인물이 눈에 띄고요. 국민의미래에도 박준건 탈북공학도 이게 저 국민의힘 쪽에서는 주로 이제 탈북자들을 뭉쳐내가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조국 혁신당에는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이 지금 후보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김준영 외교원장은 그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여기에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런 법률안을 국회에 들어가면 자기가 안으로 국회에
안으로 저희가 제시하겠다 그런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후보에는 통일된 관련 경험자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 중 하나가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추천하는 비례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맨 처음 추천한 4명의 후보들 중 어떻게 된 과정인지 3명이 구체적으로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이제 추천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연합정치시민회의에 추천한 인물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정치 지형에서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뭐 이렇게 좀 급박하게 후보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생겨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주로 조중동에서 말하자면 이 후보들이나 후보들 추천 단체들을 말하자면 왜곡해서 이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좋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사람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이 그 연합정치시민회의의 추천 후보와 관련해서 이런 그 혼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비례정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가는 측면이 좀 억울하지만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여기 이 단체에 관여했던 그 정성이 소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5번째 쪽 있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시대 정신입니다. 정당은 시대 정신을 실현하는 기제입니다. 총선은 정당의 후보를 당선시켜 국회에 참여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민주주의 회복, 민생경제, 국가 번영, 기후위기, 복지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라는 절체절명의 역사적 과제가 총선에 나서는 정당의 공약에서 가장 후순위로 밀리거나 아예 찾아볼 수도 없는 현 상황을 결코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좌시겠죠? 과시를 잘못 읽자입니다. 내일부터 사전 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총선이 지나면은 지방선거가 오고 뒤이어 대선이 옵니다. 총선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그런 정당과 후보들이 승리해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느 당과 어느 후보들이 이제 적합한지는 유권자들이 선택해야 할 몫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발표를 통해서 지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정당들과 후보들이 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에 위해서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1조 2항의 정신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유권자들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가 원하는 평화 통일 길이 하루빨리 앞장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